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전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10년 동안 국방 기술 분야에 거대한 변화의 물결, 슈퍼 사이클이 온다는 거죠.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펜타곤이 그러니까 미 국방부가 정말 뼈아픈 현실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다음 전쟁에서 이기는 건 포탄이 몇 개냐가 아니라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가 그 변화를 진짜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에 거대한 군함 같은 하드웨어 중심의 시대는 가고 오른쪽처럼 저비용 지능형 드론들이 때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전쟁의 규칙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눈에 들어오죠? 과거에는 화력 좋은 대형 무기가 최고였지만 이제 미래의 핵심 자산은 뭐냐? 바로 데이터, AI, 그리고 드론 스웜입니다. 전술도 비싼 무기 몇 개 쓰는 거에서 싸고 똑똑한 무인기 수백, 수천 개를 뿌리는 스웜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의사결정 방식이에요. 예전엔 지휘관이 순서대로 명령을 내렸다면 이제는 AI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디를 먼저 쳐야 할지 그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펜타곤은 이 엄청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 차세대 국방을 위한 그들의 새로운 청사진이 있습니다. 현대전은 말이죠. 사실상 거대한 IT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세 개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 있는데요. 바로 두뇌, 새로운 무기, 그리고 근육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잘 맞물려 돌아가느냐가 앞으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깊게 들어가 보죠. 현대 국방의 중추 신경계, 바로 AI 기반의 데이터 두뇌입니다. 이 두뇌는요, 사실 두 회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먼저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인공위성이나 드론이 쏟아내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여기를 공격해야 해 하고 타격 지점을 콕 집어주는 AI 엔진 역할을 하죠. 그럼 부주 앨런 해밀턴은 뭐하냐? 최고 등급의 보안 허가를 받은 똑똑한 인력들을 동원해서 이 AI 엔진이 국방부 시스템 안에서 문제없이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연결해주고 관리하는 일종의 그림자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팔란티어는 미군이 추진하는 미래 전투 시스템 JADC2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JADC2가 뭐냐면 육군, 해군, 공군, 우주군 할 것 없이 모든 무기랑 센서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다는 개념이거든요. 특히 최근에 미 육군의 차세대 지휘 시스템인 타이탄 프로젝트를 따낸 게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하는 고평가 논란은 늘 따라다니는 리스크이긴 합니다. 부주 앨런 해밀턴의 진짜 힘은 사람에서 나옵니다. 국가 기밀을 다룰 수 있는 보안 인가를 받은 최고 수준의 IT 전문가가 수만 명이나 있거든요. 그러자 보니 사이버전 예산이 늘면 들수록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고요. 이미 받아놓은 일감, 그러니까 수주 전고만 무려 3천억 달러에 달해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다만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늦어지거나 셧다운되면 단기적으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둬야겠죠. 자,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전장의 룰 자체를 바꿔버리는 게임 체인저들, 바로 비대칭 파괴자들입니다. 이 그림이 정말 많은 걸 보여주는데요. 국방 예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처럼 비싼 전투기 몇 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값싼 무인기 수백, 수천 개를 한꺼번에 운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탄 전투기 한 대가 주변의 무인기들을 이끌고 싸우는 이른바 로열 윙맨 전술이 대표적이고요. 또 이런 시스템을 해킹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양자 기술도 이 비대칭 전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파괴적 혁신 기업이 바로 크라토스입니다. 작고 싸고 그러면서도 AI로 무장한 전술 무인기를 만들죠. 특히 저 발키리 드론은 미 공군이 추진하는 무인기 편대 프로젝트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다만 이런 회사들은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사활을 거는 구조라 만약 대규모 양산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팅, 그중에서도 이온 트랩이라는 방식으로 기술적인 우위를 가진 회사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시스템을 아주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함이나 최전방 기지 같은 곳에 직접 설치하는 게 가능하죠. 미 공군 연구소랑 손잡고 있다는 점이 아주 강력한 성장 모멘텀인데요. 하지만 이런 딥테크 기업들이 다 그렇듯 돈은 계속 쓰는데 기술 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기존의 전투기나 미사일 같은 전통적인 무기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강력한 데이터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바로 진화하는 근육입니다. 와, 이 그림이 그 변화를 정말 멋지게 보여주네요. 록히드 마틴 같은 전통의 강자들이 이제 단순히 전투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F-35 전투기를 그냥 전투기가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데이터 센터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우주에 떠 있는 저궤도 통신 위성망이랑 연결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아주 든든한 중심축, 즉 앵커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죠. 로키드 마틴 하면 역시 F-35랑 하이마스죠. 전통 방산업계의 절대 강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F-35를 데이터 허브로 만드는 전략이 핵심 성장 동력이고요. 이미 쌓여있는 수주 잔고만 1,600억 달러가 넘어서 현금 흐름이 마르지 않는 그야말로 캐시카우입니다. 물론 리스크라면 주가가 좀 무겁다는 거죠.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노스럽 그루먼은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인 B-21 레이더를 만드는 주역이고요. 미군의 핵전력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우주 방산 분야에서도 기술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래서 지정학적 위기가 터질 때마다 가장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반대로 시장 전체가 기술주 중심으로 확 오르는 랠리 장세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기둥, 두뇌, 파괴자, 근육을 합쳐서 실제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핵심 전략은 바로 이 그림이 보여주는 바벨 전략입니다. 우리 헬스할 때 쓰는 역기 아시죠? 양쪽 끝에 무거운 원판을 끼우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한쪽 끝에는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부주 앨런 해밀턴처럼 아주 안정적인 앵커, 즉 닷과 방패 역할을 해줄 기업들을 담고요. 그리고 다른 쪽 끝에는 팔란티어, 아이온큐, 크라토스처럼 리스크는 좀 있지만 성공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파괴적인 성장주들을 담는 거죠. 안정성과 성장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전략입니다. 네, 새로운 10년의 국방 패러다임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거의 전쟁을 위해 짜여 있습니까? 아니면 데이터가 모든 것을 결정할 미래의 전쟁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까?